전 세계 스마트폰이 단 하루 동안 동시에 멈추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폰도, 갤럭시도, 중국산 폰들도 전부 전원을 켰는데 부팅이 안 됩니다. 원인은 단 하나, 한국에서 나가는 메모리 한 종류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자동차, 심지어 AI 냉장고까지 이 모든 기기의 심장 옆에는 저전력 디램이라는 작은 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전력 디램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저전력 디램의 차세대 규격 LPDDR6입니다. 국제 표준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삼성전자는 10.7기가비트 속도와 약 21%의 전력 효율 개선을 내세운 LPDDR6을 내놓았습니다. 이 칩이 앞으로의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우리의 노후 자산까지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난각막 건강식품 브랜드 비올투스 난각막의 제품 협찬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은 평소 이 채널의 기준대로 협찬과 무관하게 팩트와 데이터만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퀴즈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중간에 제가 LPDDR6의 전력 효율이 몇 퍼센트 개선됐는지 숫자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그 숫자를 기억했다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협찬사에서 제공한 난각막 건강식품 비올투스 난각막을 몇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난각막은 달걀 껍데기 안쪽 막에서 추출한 원료로 관절과 연골, 그리고 피부 탄력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벤트 상세 안내와 당첨자 발표 방식은 영상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폰, 갤럭시, 중국 스마트폰, 전 세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어느 나라 기업이 만들까? 정답은 압도적으로 한국입니다. 여러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저전력 디램, 즉 LPDDR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과 SK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가 미국 마이크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바일 차량용 메모리의 수도꼭지 2개가 한국에, 나머지 1개가 미국에 달려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LPDDR6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메모리 앞에 붙는 DDR이라는 말은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 규격입니다. DDR4, DDR5 이런 것들은 PC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이고 앞에 LP가 붙은 LPDDR은 스마트폰처럼 전력에 민감한 기기에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LP는 로우 파워, 저전력이라는 뜻입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인 제덱스는 2025년에 LPDDR6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LPDDR5X보다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목표로 하는 규격입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LPDDR6은 데이터 레이트 10기가비트 초 중반에서 14기가비트 초 수준까지를 지원하고 같은 조건에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더 빠르면서도 덜 먹는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LPDDR6을 가장 앞서 상용화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후반 삼성은 12나노 공정 기반 LPDDR6 제품의 세부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10.7기가비트 수준이고 기존 LPDDR5X 대비 에너지 효율은 약 21%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PDDR6은 2026년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이 제품을 온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모바일 디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 안에서 AI 연산을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 속도와 전력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설계된 칩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퀴즈의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LPDDR6이 기존 LPDDR5X 대비 개선한 전력 효율 숫자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 약 21%입니다. 영상 끝에서 정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LPDDR6이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바로 AI로 보정하고 음성으로 명령하면 기기가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고
스마트폰 안에서 대형 AI 모델 일부를 직접 돌리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빠른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빠른 스토리지, 즉 UFS 같은 저장 장치,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빠른 메모리입니다. 지금까지는 LPDDR5X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커지고 실시간 처리 요구가 늘어나면 메모리의 대역폭과 전력 효율이 치명적인 병목이 됩니다.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밀어주지 못하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배터리가 녹아내립니다. LPDDR6은 여기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같은 성능을 더 낮은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 LPDDR5X 대비 20% 이상 에너지 효율을 개선했다는 건 똑같이 하루 종일 AI 기능을 켜두더라도 배터리가 더 오래 버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활 속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보정을 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동시에 켜두신 상태에서 여러 앱을 돌리십니다. 하루를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보고 동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사진을 찍어서 단체방에 올리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AI 보정 기능으로 얼굴과 배경을 자동으로 손질합니다. 퇴근길에는 금융 앱으로 계절을 확인하고 건강 앱에서 하루 걸음수와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AP와 메모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만약 메모리의 대역폭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진 보정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1초부터 2초까지 버벅이고 AI 기능을 켤 때마다 앱이 재시작됩니다. 배터리는 50% 정도 남았는데 AI 기능을 조금 돌렸더니 순식간에 20%, 10%로 떨어집니다. LPDDR6 같은 차세대 저전력 D램은 이런 병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1초 동안 더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똑같은 작업을 더 적은 에너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많은 AI 기능을 쓸 수 있고 같은 AI 기능을 켰을 때 버벅임과 발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예전 스마트폰은 통화하고 사진만 찍어도 하루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카톡, 은행, 건강 앱까지 다 돌려도 배터리가 하루 간다. 그 뒤에는 이런 저전력 메모리의 세대 교체가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교체의 다음 주자가 바로 LPDDR6입니다. 이제 갤럭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말 스마트폰용 LPDDR6을 소개하면서 이 칩이 갤럭시 S26 같은 차세대 플래그십이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모바일 D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매체는 갤럭시 S26이 이 LPDDR6을 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다른 기사에서는 출시 일정과 공정 안정성을 이유로 S26 세대에서는 고클럭 LPDDR5X를 이어서 쓰고 LPDDR6은 그 다음 세대에 본격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팩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삼성은 LPDDR6을 이미 개발했고 실제 제품으로 공개했으며 온디바이스 AI용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갤럭시 S26이 이 칩을 바로 탑재할지 S27부터 본격적으로 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시리즈가 LPDDR6의 첫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가 지금 말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이제 시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저전력 D램, 즉 LPDDR 시장은 얼마나 한국에 쏠려 있을까요? 시장조사 리포트들을 보면 LPDDR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위, SK하이닉스는 2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료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삼성 50% 안팎, SK하이닉스 20%대, 나머지가 마이크론과 기타 업체로 나뉜다는 흐름입니다. 즉, 전 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한국 두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LPDDR6 같은 차세대 규격으로 넘어갈 때 기존 강자가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LPDDR은 단순히 공정만 바꿔서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컨트롤러, 전력 관리, 패키징, 고객사와의 안정성 검증까지 수년간 쌓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공급망에서 밀리면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덱스가 LPDDR6 표준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삼성이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경쟁하는 구도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CES 2026에서 LPDDR6으로 혁신상을 받으며 차세대 LPDDR의 대표주자라는 타이틀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양사는 AI용 HBM뿐 아니라 모바일용 LPDDR에서도 동시에 격전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할까? 미국, 일본, 중국 기업들은 왜 이 시장에서 밀려났을까? 일본은 한때 디램 강자였지만 잇따른 구조조정과 투자 축소로 사실상 범용 디램과 저전력 디램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YMTC, CXMT 같은 업체들이 낸드와 디램에 도전하고 있지만 공정, 수율, 특허 문제로 선두권과는 아직 큰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LPDDR처럼 모바일, 자동차용 품질이 요구되는 제품은 고객사의 신뢰를 얻기까지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디램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미세 공정, 셀 구조, 컨트롤러, 테스트, 패키징, 고객사 인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믿고 쓰는 메모리라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AI 서버에서 쓰는 HBM, 일반 PC에 들어가는 DDR,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까지 메모리 3종 세트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폰, 갤럭시, 중국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모두 온디바이스 AI를 강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P는 퀄컴, 애플, 삼성, 미디어텍이 맡을 겁니다. 하지만 이 AP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은 결국 LPDDR6 같은 차세대 메모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시점에 LPDDR6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에 정전이 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일시에 고성능 모델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업체들이 재고를 어느 정도 쌓고 공급선도 분산하겠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 생산이 막히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없이는 세계가 안 돌아간다는 서사가 완전히 허구는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문장은 어디까지나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이제 이 초격차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저전력 디램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보급,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카메라 고화소, 온디바이스 AI,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까지 이 모든 기기에서 LPDDR 계열 메모리의 탑재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시장조사 기관들은 향후 몇 년간 LPDDR 수요가 서버 디램만큼이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DR뿐 아니라 LPDDR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한다면 한국 메모리 산업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중국과 미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LPDDR6 이후 세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계속 잠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80% 이상을 쥐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60%, 50%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안 돌아간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전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LPDDR6, LPDDR7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둘째, 전력 인프라, 인재 확보, 설비 투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 초격차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전력 인프라부터 보겠습니다. 메모리 공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전기요금, 안정적인 전력 공급, 탄소 중립 주제까지 모두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력 정책이 불안하거나 요금이 급등하면 투자 결정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LPDDR6 이후 세대까지 한국에서 계속 생산하려면 반도체 공장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D램, LPDDR, HBM을 동시에 개발하려면 회로 설계, 공정 엔지니어, 패키징, 검증 인력까지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산율 저하, 이공계 기피, 해외 인력 유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인력풀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LPDDR6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대학, 대학원, 기업, 정부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군복무 특례, 연구환경,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중 갈등, 수출 규제, 특정 국가 의존도 문제는 이미 HBM 파운드리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PDDR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 공장이 몰려 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국내와 해외에 적절히 분산하고 소재 장비 부품 업체들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LPDDR6은 단순히 갤럭시 S26이 빨라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이 계속 앞서 나가면 반도체 수출, 기업이익, 법인세, 고용,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장을 내주면 파운드리에서 TSMC에 밀린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지금까지 한국이 버텨온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한 주도 들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연기금, 기관 투자가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전력 D램과 같은 핵심 제품에서의 경쟁력은 곧 우리 노후 자금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LPDDR6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스마트폰과 자동차, 모든 엣지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둘째,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한국산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10년 뒤에 무너질지에 따라 우리 경제와 우리의 노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삼성 LPDDR6이 기존 LPDDR5X 대비 개선한 전력 효율. 정답은 약 21%입니다. 이 숫자를 댓글에 21%라고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협찬사에서 제공한 난각막 건강식품, 비올투스 난각막을 몇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절이나 무릎, 그리고 피부 탄력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모 마감은 업로드 후 7일, 당첨자는 커뮤니티 탭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국내 배송만 가능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자화자찬도 근거 없는 위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팩트가 말해주는 구조를 그대로 보는 시점입니다.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LPDDR6과 그 이후 세대까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투자자, 국민, 시청자 입장에서 숫자와 전략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국 없이는 세계가 안 돌아간다는 말을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